국민연금 신청 단 1년 차이로 평생 수천만 원 이상 손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생각 안 하고 연금을 신청하셨다가는 매달 수십만 원씩 생돈을 날릴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신 분들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늦게 받았다가 건강 나빠지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걱정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당겨받으셨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큰 이득을 볼 수 있는지, 특히 건강보험료 함정을 피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 나중에 받으면 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 아니야? 그냥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 예금 금리 2.5에서 3%, 국고채 수익률 2.8%, 연기연금 수익률 7.2%로 2026년 현재 시중금리가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확정 수익률 7.2%를 주는 금융상품은 국민연금, 연기연금이 유일한데요. 자, 이해가 쉽게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생 김철수 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예상연금액이 월 130만 원입니다. 김철수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2026년에 연금 바로 수령하기. 두 번째는 1년 연기해서 2027년에 수령하기. 세 번째는 5년 연기해서 2031년에 국민연금 수령하기입니다. 상황별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바로 수령 시 올해 만 63세가 되자마자 국민연금을 바로 받을 시에는 월 130만 원, 연 1,560만 원을 받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을 83세로 잡으면 20년간 받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1년 연기해서 받기입니다. 만약 2027년에 받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1년당 7.2%씩 증액되는데요. 130만 원에서 7.2%를 증액하면 월 139만 3,600원을 받게 됩니다. 약 9만 4천 원이 매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을 1년 연기했을 때 언제부터 이득일까요? 1년 연기했을 때 74세가 손익분기점입니다. 만약 73세까지만 사신다면 바로 받는 게 이득이지만 74세 이상 사신다면 연기하는 게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니까 74세 이후로 9년을 더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자신 있고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연기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5년 연기해서 받기입니다. 5년을 꾹 참고 만 6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5년 연기하면 7.2%씩 5년을 해서 총 36% 증액됩니다. 130만 원에서 36%가 증액되면 176만 8천 원, 거의 177만 원에 가깝게 받는데요. 바로 받을 때보다 월 47만 원을 매달 더 받습니다.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면 받는 기간이 짧아서 총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시간이 더 지날수록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84세는 2,121만 원, 85세는 4,242만 원, 90세는 1억 605만 원으로 조기 수령한 분과 점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조기 수령의 감액은 평생 따라다니는데요. 물가가 오를 때마다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거 잘못 계산하면 5년 동안 연금 안 받고 굶으며 기다린 보람이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 마지노선은 월로 환산하면 약 166만 원 정도인데요. 방금 보신 사례처럼 5년 연기연금을 선택해서 월 수령액이 177만 원이 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2천만 원 기준선을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난 어차피 지금 일하고 있어서 지역가입자인데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후에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 0원을 만들고 싶어도 애초에 연금을 2천만 원을 넘게 세팅해버리는 순간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내 돈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김철수 씨 사례로 마지노선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로 수령 시 월 130만 원, 연 1,560만 원으로 안전하고요. 1년 연기 시 월 139만 원, 연 1,668만 원으로 안전합니다. 2년 연기 시 월 148만 원, 연 1,776만 원으로 안전하고요. 3년 연기 시 월 158만 원, 연 1,896만 원,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4년 연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수령액은 167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연간 소득이 2,009만 원이 됩니다. 단돈 9만 원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날아가고 지역가입자로 추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연간 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집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붙는데요. 만약 평균적인 자산 규모라면 한 달에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5년 연기 시 연금 47만 원이 증가하지만 건보료를 20만 원을 내야 해서 순이익이 27만 원이 증가하는 거고요. 3년을 연기하면 연금이 28만 원이 증가하지만 건보료가 빵원이 되면서 순이익은 28만 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차이가 있습니다. 3년 연기는 건보료가 아예 없고 5년 연기는 건보료를 평생 내야 합니다. 게다가 이건 평균적인 자산 규모로 20만 원을 계산했을 때고요. 만약 가지고 계신 재산의 규모가 커서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쭉쭉 올라가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박탈 자체가 오히려 엄청난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계산법 때문에 소유 재산이 조금 많으신 분들에게는 역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많이 비판받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재산이 조금 여유롭다면 무조건 2천만 원 안으로 맞추는 3년 연기가 최고의 재테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도 여유롭고 가지고 계신 건물에서 월세가 나와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기연금이 아니라 조기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은 다 다릅니다. 지병이 있거나 당장 생활비가 급하신 분들은 바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1% 인상됩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액이 2.1% 인상된 102만 1,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는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약 755만 명의 수급자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언제 받을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년 연기가 건보료 피하면서도 연금을 늘릴 수 있는 최적 전략이라는 걸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중에 은퇴는 했지만 아직 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득이 있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데 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낸 돈인데 왜 깎여? 맞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하는데요. 감액 대상자는 근로소득공제 후에 근로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후에 사업소득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는 수급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 평균 소득보다 더 번다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데요. 매년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개시 연령부터 향후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릴 때 연금이 감액됩니다. A값 기준 금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인데요.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 9,062원입니다. 감액은 A값을 초과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요. 화면에 표를 띄워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 초과분의 5% 감액, 초과소득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15만원 감액, 초과소득 200에서 300만원 사이에서는 최대 30만원 감액, 초과소득 300에서 400만원인 경우 최대 50만원 감액, 초과소득 4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에서 초과분의 25%를 감액. 쉽게 말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폭이 커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A값보다 200만원을 더 벌면 연금에서 15만원이 깎이고 400만원을 더 벌면 50만원이 깎입니다. 참고로 감액 기간 중에는 가족에 대해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이 영원히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딱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연기연금 제도 활용입니다. 만약 소득이 높아서 연금이 많이 깎일 것 같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춰주는 연기연금을 신청해 보세요. 연기하는 1년당 연금액이 7.2%씩 가산되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고 의무입니다. 소득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했을 때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이 제도가 개편됩니다. 정부가 드디어 불합리한 부분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월소득 309만원에서 509만원 구간 수급자가 매달 연금을 최대 15만원씩 깎였습니다. 하지만 6월 개편 이후로부터는 이 구간에 계신 분들도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509만원까지 벌어도 감액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2007년 이후 무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라는데요. 요즘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국민연금 2055년 고갈, 보험료 9%에서 13% 인상, 자동 조정장치 도입 논의, 수급 개시 연령 65세로 상향.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무섭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조기 수령하신 분들 중에 이런 뉴스 보고 불안해서 당겨받으신 분들도 참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팩트만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료 인상입니다. 현재 월소득의 9%인 보험료를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생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험료 납부가 끝났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보험료는 만 60세까지만 내는데요. 예를 들어 1963년생은 2023년에 만 60세였기 때문에 이미 납부가 종료됐습니다. 보험료율이 10%가 되든 20%가 되든 여러분 통장에서 나갈 돈은 단 1원도 없다는 거죠. 보험료 인상은 나이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50대 장년층 분들은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매년 1%씩 빠르게 인상되고요. 20에서 30대 청년층은 납입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므로 매년 0.5%씩 천천히 인상됩니다. 두 번째로 명목 소득 대체율이 인상됩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40년 동안 평균적으로 월 300만 원을 벌었던 분이 은퇴 후 얼마를 받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40%면 월 300만 원 벌던 분이 월 120만 원을 받는 거죠. 이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3%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같은 보험료를 냈는데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0.5%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는 41%,
2027년에는 40.5%, 2028년에는 40%로 계속 낮아져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득 대체율이 43%로 고정됩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국가지급 보장입니다. 다들 한 번쯤 이런 걱정하셨을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한다는데 나중에 받으면 더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요. 그래서 나온 개혁안입니다. 국가가 국가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법으로 더 명확히 규정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불안은 덜어도 되겠죠. 네 번째로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 조정 장치란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 인상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 조정 장치 개혁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이 커서 이번 2026년 시행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번 개혁은 보험료는 올리되 받는 돈은 43% 수준으로 지키고 국가가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며 청년층의 부담 증가 속도는 늦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